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만 하면 모든 게 편해지겠지, 모아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7억이라는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자산을 마련했음에도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이거나 이미 은퇴 후라면 이 글이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나이가 되면 뭘 고민하나, 돈만 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은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1.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사례. 제 주위에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전직 공무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을 가명으로 어라고 해볼게요. 어는 제법 돈을 모았다고 자랑도 많이 했어요. 퇴직금이랑 그동안의 저축, 그리고 운 좋게 구입해뒀던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실제로 그 재산이 10억 원 가까이 됐죠. 저보다도 더 넉넉했으니 은퇴 후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삶을 살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퇴직한 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만났을 때 예상외로 밝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괜히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기도 하고 자꾸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돈도 있고 시간도 많을 텐데 너야말로 제2의 인생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알고 보니 어는 은퇴 준비를 오직 자금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큰 걱정이 없겠다 싶었는데 막상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려니 시간이 너무 길고 심심해서 우울감이 확 몰려왔대요. 예전엔 공무원 생활이 바빠서 오히려 자유를 갈망했었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내가 여태 뭘 하고 살아왔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살면서 역할이란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걸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역할을, 집에서는 가장이나 부모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역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거죠. A 역시 자신이 은퇴 후에 어떤 취미나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금은 넉넉해도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해 일종의 은퇴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목표나 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절에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 비영리 단체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자기 역할과 자아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하게 됐죠. 이 사례를 통해 느낀 건 돈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2. 은퇴 이후 관계에 실패한 사람 두 번째 사례.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B라고 할게요. B도 저처럼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던 사람이에요. B는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일도 잘해서 직장 내 평가도 늘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일만 열심히 했던 나머지 정작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와의 대화도 거의 없고 친구들도 거의 만나는 일이 없으니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혼자였죠. 그런데 B가 은퇴한 뒤에 깨달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놔도 정작 내 주변엔 아무도 없구나. B는 은퇴 전까지는 주말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빴고 직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에 동료나 상사와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고 정작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제대로 된 시간을 갖지 못했죠. 퇴직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가족과 친구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B가 뼈저리게 느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 딸이 언제 고등학생이 됐는지도 실감이 안 났고 부인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나는 오히려
돈 벌어다주는 기계처럼 살았네라는 후회를 요즘에서도 입버릇처럼 말해요. 그래서 B가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아빠가 그동안 너희랑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서 미안하다라고 말문을 여니까 처음엔 가족들도 어색해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더래요. 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얼굴도 보고 밥도 함께 먹으면서 예전의 추억도 되살리고 관계를 다시 쌓아갔어요. 이렇게 B의 예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전에 미리 인간관계를 챙겨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일에 충실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 있고 그런 때엔 가족이나 지인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해도 주말에 한두 시간이라도 집안일을 돕고 같이 밥 한 끼라도 진솔하게 나누는 등 작은 노력이라도 쌓아두는 게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에 가면 대화 나눌 사람이 없고 안부를 물어줄 친구가 없다면 그만큼 외로운 은퇴 생활도 없을 테니까요. 3. 자신의 건강을 놓친 늦은 후의 세 번째 사례. 마지막으로 C 이야기를 해볼게요. C는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성실히 적금을 붓고 작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퇴직 때 받을 연금도 꽤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건강입니다. 직장 다니면서는 일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 조금만 버티면 나중에 쉬면서 운동하면 되겠지라며 건강을 뒷전으로 미뤘대요. 퇴근하면 늘 피곤해서 야식 먹고 골아떨어지고 주말엔 겨우 집안일 좀 하다 누워서 TV만 보다 보면 하루가 다 가니 몸을 움직일 틈이 없었죠. 게다가 공무원 생활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으니 술자리도 잦았고요. 그렇게 3040대에 이미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는데 병원에서 관리하라고 한 걸 제대로 못 지켰다고 합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하려고 해도 몸이 따르질 않더래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고 팔 다리가 저려서 골프를 좋아했는데 제대로 스윙도 못할 지경이 되니 주변에서는 아니 은퇴했으니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돈과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건강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큰데 이미 건강이 나빠진 뒤에는 회복이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결국 C는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건강 회복에 열중하고 있지만 전성기 때처럼 활력이 넘치진 못합니다. 100%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C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요. 돈도, 가족도, 친구도 다 중요하지만 정작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치료와 재활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니 그만큼 하고 싶은 다른 걸 누릴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4. 7억 자산의 허망함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저 역시 7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은퇴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7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안정감을 주진 못하더군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불안하고 퇴직 후 들어오는 연금도 내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모두 충당하기엔 빠듯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 혹은 자녀 결혼 등등 돈이 나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적금 잘 들고 7억 가까이 마련했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단순했던지 지금 와서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돈에만 초점을 맞췄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A, B, C의 사례처럼 사람마다 후회하는 포인트가 제각각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자금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를 놓쳐버리면 결국 허무함은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이너스 첫 번째 교훈 돈도 중요하지만 목표와 일상의 활력 찾기가 더 중요하다. 어가 겪은 은퇴 우울증 사례를 떠올리면 은퇴 후에도 자기만의 역할이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든 새로운 취미든 아니면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오늘도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서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두 번째 교훈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자. 피처럼 은퇴 후에 뒤늦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하고 깨달으면 정말 황망해집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늦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부터 조금씩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두면 은퇴 후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죠. 마이너스 세 번째 교훈 건강은 돈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시 사례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신체를 돌보는 습관을 길러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주말에 가족과 가볍게 등산을 하거나 식습관을 좀 더 건강하게 바꾸는 등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중에 놀 때나 운동하지라며 미루다 보면 언젠가 큰 후회가 찾아옵니다. 5.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통장 잔고, 부동산, 연금 같은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사례가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은퇴 생활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되길 바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내가 은퇴했을 때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거지?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이 곁에 있을까? 내 몸이 그때도 건강하게 버텨줄까? 이런 질문들을 미리 해보고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아차, 나도 지금 너무 일에만 매달렸나, 너무 돈에만 집착하고 있나,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밀었네라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니까요. 여러분이 돈, 관계, 건강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을 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아직은 배워가는 중이지만 예전처럼 허무함에 빠져있는 대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있어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 라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은퇴 후에도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아요. 다음에 하지 뭐라고 미루는 순간 어느새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은 사라져 버리니까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우리 자신이니까요. 모두에게 행복한 은퇴 생활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